네, 이어서 오늘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워낙에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 어떻게 이용을 잘 해봐야 될지 오늘도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모닝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뭐 이제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이 코스피 지수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는데 네네. 어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지난 주말에 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연속이죠. 그렇죠. 지금은 지난주 그 FOMC 전후에서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감 자체가 그렇죠. 크게 지금 영향.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이제 통화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거의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피크 아웃 얘기까지 나온 쪽이거든요. 네. 나올 만한 통화 정책, 강화된 통화 정책은 다 나왔다. 음. 이제 그 영향이 이제 경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너무 강하게 빠르게 올리니까. 그게 나왔던 내용 자체가 예. 지난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영국의 BOE 중앙의 통화 정책이 있었지 거기서도 않습니까? 올렸죠. 예. 거기도 금리를 올리면서 예. 미국과 다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빅스텝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기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얘기하시죠. 능력이 된다는 쪽이었는데 네. 영국의 통화 정책은 예상했던 대로 25bp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네. 일부 소수 의견 쪽에서는 50bp 정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예.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소비자 물가 지표가 2분기 때 9%가 넘어가고 하반기 때 10%가 넘어갈 거다. 그럼 꼭대기가 아직 안 나왔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서 내년도 경기 전망 자체도 영국 좋게. 같은 경우 GDP 성장률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에 마이너스. 진입을 할 거다. 야.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파월 의장의 그 어떤 미국 경기 자체가 견조하다는 부분 자체에 약간 반대죠. 의구심을 예, 그렇죠, 그렇죠. 드러났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시장의 방향이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 쪽으로 넘어갔다. 경기 침체 내지는 아. 유럽 쪽 같은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그죠, 만약에 그게 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 한다면 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네.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던 거고 가능성.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중국이 어제 수출 동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네, 4월달. 근데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22개월 만에 증가할 자체가 또 하나의 걱정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내 가지고 또 봉쇄하니까 참. 그렇죠. 경제 예. 셧다운에 대한 영향이 아니야. 중국이 안 좋으면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가 직격탄이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어제 국내 시장에 반영을 했다. 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저치를 좀 깨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도 이제 최저치를 좀 깬 흐름인데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예금 투자가들이 현 선물 매도로 인해 가지고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하락폭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네. 다만 이제 종가 기준에 가지고 연중 최저치거든요. 그렇군요. 장중에 1월 달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2,590까지 내려왔지만은 네. 종가상은 훨씬 높은 이유였거든요.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저치가 나왔다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기술적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어제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맞아요. 거의 종목별로 코스닥 지수가 2.7% 빠지면 종목별로는 평균 4% 5%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깊게 빠진 거의 한 반 정도가 아마 4, 5% 정도 빠졌을 겁니다. 네, 네.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종가상 저점을 깼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저점은 위에 있다. 다만 올려놓았던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다 내린 2차 전지 거죠. 관련했던 일부 그쵸. 소재 관련 네. 종목들, 에코프로라든가 BM이라든가 관련 네. 종목들이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지수는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원달러 한 주는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소폭 상승하면서 1273원 이런 30전 정도 상승을 했는데 높네요, 그래도. 계속. 근데 어제 좀 원달러 한 주를 올랐지만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어제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104를 돌파했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원달러 한 줄이 움직였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간밤에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67 정도예요. 살짝 떨어졌기 내려왔네요. 때문에 예.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졌지만은 원달러 한 줄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좀 약간 하여튼 지금 한 줄도 지금
변곡점인데 추가 돌파해서 일부에서 1,300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전망 부분인데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와 같은 흐름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달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약세거든요. 그렇죠. 약세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급등입니다. 엔화 약세죠. 아, 저거군요. 이와 함께 연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네. 달러 인덱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달러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려가야 달러가 되는군요. 104 돌파한 이후에 약간 지금 약세로 전환이 좀 됐기 때문에 예. 오늘 원달러 흐름 자체가 그렇게 상승할 것 같지 않는다 한다면 어제 외국 투자가들 현물에서 약간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외국 매도 부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 매도가 한 100만 주 정도 됐거든요. 네. 전날 지난주 금요일 날 400만 주 넘게 매도한 걸 감안하면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 매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 국내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는 네,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예.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도 어제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다만 내는 건 의외로 아니죠. 중국 시장의 수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폭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됐고, 홍콩 항생이라든가 일본, 대만 같은 경우도 3%에서 2%대 중반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거죠. 견조했다. 제가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다 국내 시장 자체는 덜 떨어집니다. 오늘 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시장 하락폭에 우리 시장 자체는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하락의 지지가 좀 된다. 그만큼 펀드메탈 자체가 하방의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호발도 알려주시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지만은 예. 정유라든가 통신업종이 상승을 했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멸했는데 통신 일부 장비 종목들이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대부분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승 특징 종목 몇 종목을 좀 뭐 특징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제 올라가고 대부분 중심으로 종목들이 하락했기 봐주시니까요. 때문에 예. GS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GS가 1.6%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31일 날 42,600원에 추천해 드렸거든요. 뭐 그러셨군요. 5만 원 네. 목표 구가 잡아드렸었는데 네네. 일단 주가 올라간 자체가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렇죠. 정제마진 중요하더라고요. 정제마진 여전히 강세거든요. 아직 정유업종 중에서 SOE라고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됐지만 GS는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오늘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가이던스가 잡혀져 있는 게 1조 300억인데 좋게 나오네요. 시장의 전망치가 1조 2,60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상회했네요. 예. 아마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E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렇게 전망하시고. 정유 부분도 다른 정유회사 다른 게 예. 발전 사업분, 예. 발전 사업분, 민자 발전 부분 자체가 S&P 가격에 실적이 연동이 되는데 S&P 가격이 작년 이맘때 100% 정도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정유회사들보다 GS가 살짝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포인트가 같고요. 있군요. 이게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현재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적. PR이 낮고 예. 주가가 떴죠. 싸고. PR이 지금 2.8배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 배당 수익률도 높고 작년도에 주당 2,000원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이네요. 이게 만약에 주가 떨어지더라도 예. PR 지표가 낮기 때문에 주가 하방이 상당히 탄탄하고 그렇죠. 만약에 주가 복걸한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종목을 네. 추천해 드릴 때 3월 봤을 때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그쵸.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적당하다. 이런 네, 유형의 종목들을 찾게 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그렇게 불안할 거 없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그와 같은 종목이 어제 실적 발표된 한섬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쪽이군요. 어제 이제 우리 종목 중에 유일하게 8% 가까이 급등이 5% 가까이 여기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군요. 이 종목도 이제 이게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GS처럼 접근해 보면 네. 주식인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주가 올라간 자체가 아하. 어제 전반적으로 의료업종이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아머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네네. 그 전에 이제 갭 주가도 안 좋았고. 맞아요. 그들어가는 종목들이 국내 업체들 OEM 우리 쪽인데 제가 이제 의료업종을 얘기할 때 작년도부터 OEM 우리 쪽이 중요하게 했었는데 네. 영업무역이라든가 제이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그들 종목들은 요즘 좀 모멘텀이 꺾였어요. 이제 한샘은 어떤 회사냐? 국내 쪽이거든요. 국내 쪽인데 회사 실적이 가이던스가 480억인데 590억 나왔으니까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이제 현대 쪽에 진수했기 때문에 백화점 중심을 판매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제품 자체가 상당히 고부 가치입니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데믹 상황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렇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가 주가가 떴지만 이제 밸류 자체가 PR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OEM 우리 쪽에 집중을 하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섬과 관련된 국내 쪽과 관련된 이 종목과 그다음에 L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패션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방어적이면서도 네.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 56,000원까지 내세울 수가 있는 주식인데 충분히 주가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주가 떴지만은 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한섬. 않겠는가. 예. 그리고 뭐 철강 중에서 세아제강이 상당히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태광이라는 회사인데 어떤 부분으로 이 회사도 아마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회사 이제 네. 피팅 회사입니다. 간 이음새 쪽인데 네. 전방산업 자체가 이제 소기업 플랜트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인데 요즘 이제 조선은 수준을 받다 보니까 조선업황은 좋아질 것 같고 소기업 플랜트 쪽에 다만 해외 쪽에 수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제한적이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탄탄한 회사거든요. 시장의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어제 66억 정도가 발표가 좀 됐는데 가이던스가 3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회사가 100% 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렇죠. 예. 이 회사가 또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좀 인수해가지고 장비 네, 산업과 네. 관련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사가 워낙 뛰어난 회사고 부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아마 조선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쪽에 기자재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팅업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태광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특징 종목 통신 장비 오이솔루션 관련된 올랐고요. 일단 5G 요. 통신 종목 최근에 관심이어서 제가 짧게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건데 네네, 그다음에 어때요? 사료 관련 종목 쪽에 이따 좀 말씀드리고 아, 고려산업 그다음에 방산 쪽에 이제 스페코 어제 이제 방산 쪽이 올랐다는 자체는 어제 정책이죠. 주가가 불러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제 주가 하락 자체가 앞서기 네. 잠깐 러시아 전승기념 때 혹시 러시아가 휴전할까? 종전. 휴전보다는 휴전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기대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종식을 선언하지 않겠다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핵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서방세계를 압박하는 그런 쪽에 나오지 않겠다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반대 내용이 나온 거죠.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쪽의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연설을 했지만은 그렇죠.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인가요? 그 사람이 예. 서방 세계를 상당히 압박하는 상대를 압박하는 핵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30분 안에 자기들이 핵으로 파괴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전쟁 관련 연구 움직였다는 자체는 혹시 전승 기념일 때 이런 쪽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스페코라든가 빅텍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기산텔레콤은 통신 장비보다는 자 이 시간에 언급했던 UAM 관련 종목, 도심 항공 관련 도심 종목, 항공. 벳셀이 주도하다가 이제 후발주에 기산텔레콤이 바통받은 거군요. 바통받은 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앞서 기타시 통신사 요즘 5G 관련 종목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을 제가 표를 잡아드렸던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4위 통신 회사인 DC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1조 원 5G. 규모의 수주를 한 것 때문에 통신 장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보니 자체가 저는 저 통신 장비 종목들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제가 통신 장비를 사서는 안 된다.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사더라도 유비코스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 유비코스는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렇죠. 자, 통신 장비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은 1조 원 정도 수주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약하다. 삼성전자가 수주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버라이전에서 일부 정도 받았고 네. 하반기에 갈수록 수주는 모멘텀 나올 건데 삼성전자 1조 원 받으면 관련 장비 회사들이 떨어지는 낙수 효과 자체가 별로 안 됩니다. 그쵸, N분의 문제 1 자체는 하면. 현재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인데 예. 이 밸류에이션을 통신 장비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통신 장비 종목들은 대부분 가이던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실적 전망치가 안 나와요. 그럼 예측가 다 계산하셨겠네요. 이런 일일이 다. 종목들은 그래서 작년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예측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올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작년 실적들은 대부분 다 보시다 NA라는 자체 적자거든요. 대표적인 KMW도 적자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도 적자고, 예. 다산 네트워크도 적자고. 올해 전망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전망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네요. 1분기 때는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네. 작년도에 좋아졌던 HFR이라든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종목들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인 투자로 많이 물려져 있는 KMW라든가 에이스테크 최근에 다산 네트워크가 잘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게 지금 3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렇군요. 작년도 260억 적자 났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돈을 잘 못 버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통신 장비 종목들은 최근에 4일 동안 좀 올라왔는데 낙후가 된 반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관점 포인트 자체는 미국의 CPI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목요일날 우리 시간을 반영이 할것 되겠네요.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CPI 발표 때까지는 방향성은 없다. 다만 주가가 얼마만큼 빠지느냐가 이제 빠졌다 가느냐, 아, 그렇죠. 네. 빠지느냐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하락도 크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외국 투자가도 이제 선물의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선물이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6월물 선물 매도 금액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와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보시면 선물 4일 동안 여기 선물이 지금 1조 6천억 정도 금액으로 좀 팔았고요. 네.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만기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7조 6천억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많다고 얘기할 때, 예. 3월 만기 물량이 5조 3, 4천억이었거든요. 그걸 그보다 넘겼네요. 2조 원이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게 맨 아래쪽에 이제 외국인 보라색이 이건데 지금 맨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매도가 많다는 거죠, 지금요. 7조 원대가 7조 한 6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옵션 만기 때 하방에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합성 선물이 많기 되기 때문에 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선물 많다는 자체가 외국 시장이 하방 쪽에 많이 걸어놨다는 거죠.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대신 또 어떻게 좋게 본다 하면 외국 투자가들 선물을 이건 뭐 6월물이니까 예. 시장이 방향이 돌아선다 한다면 빨리 선물을 한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대형주 중심으로. 아. 여기로 생각한다 한다면. 아, 좋은 건 나쁜 게 동시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선물 어차피 팔아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지만 옵션 만기 때까지는 약간의 하방이 좀 열려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아래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국내 기업들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미국의 네. 기업들도 현재 S&P 기준에서 87%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80% 실적 좋더라고요. 국내 기업들은 그보다 약간 낮은데 숫자로는 잘 찍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걱정은 올해 많지만. 단기 순이익 그렇죠. 올해 단기 순이익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에 예. 단기 순이익이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16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178조 원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잘 되고 있는 돌아서고 거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ROE 지표 자체도 9.56대에서 지금 10.30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10.3이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네. PBR과 ROE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제가 PBR이 낮으면 ROE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PBR은 현재 지금 2,640포인트 기준에서 PBR 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1배 되는 수준인데 예. ROE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방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요. 코스피스는 2,58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오늘 지수 하락 크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00 지난번 이제 1월 달에 저점이 2,591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2,580포인트 정도의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현재 지수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네. 자신 없으신 분들은 목요일 이후에 시장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지표 보고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꺾이느냐. 그렇죠. 현재는 지금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거든요. 최근 보면 예상을 하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최근에 중고차 지표 자체가 지금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도 지금 4월 달이니까 3월 달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 같고 관심 현재 인플레이션 이슈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와 실적 성장주 중심의 당분간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방어적인 관점에서 네. 접근한 전략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예. 관심은 뭐 IT, 음식료, 철강, 건설기계, 건자재, 제가 했던 쪽 상사 특히 이제 인플레가 아주 수혜주 그렇죠, 실적 그렇죠. 좋으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 쪽에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상사 쪽과 코스닥 시장 같으면 패키지 기판,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이쪽 패키지 의료기기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 쪽에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다 이렇겠습니다. 자, 지수가 내려가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차별점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예,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되면 지금 시장 어떻게 되든가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 장세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놔야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도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종목들은 주가 빠질 때 기회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현재 기업, 국내 기업들 발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약 70% 정도는 예상 실적을 상회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심이 거의 다 발표가 좀 되거든요. 그렇군요. 중소형 종목들은 약간 이제 실적에 따라 변동性나올 수가 있겠지만 대신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실적 좋게 나와도 미지근하지만 중소형 종목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영이 좀 되거든요. 실적에 그렇군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업종으로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실적은 은행, 철강, 정유, 상사, 코스닥 시장은 패키지 기판, 의료기기 쪽이 실적이 좋다. 업종으로 따지면. 그렇군요. 대체로 그렇지만은 업종으로 해서 종목 차별하다. 실적 자체도. 그래서 매매는 될 경우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종목 중. 그다음에 또 향후에 1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좋아지는 종목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발표된 기업들 실적을 좀 체크 좀 해드리면 만드셨군요. 어제 이제 CJ 제일제당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좀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 홈쇼핑 현대 홈쇼핑 좋게 발표했고 대한항공 양호하게 발표됐고 건자재 쪽에 KCC가 상당히 좋게 발표가 좀 됐고요. 네. 이게 건자재 쪽도 제가 얘기를 할 때 선별적이거든요. 맞아요. 시멘트 쪽은 안 좋고요. 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건자재와 관련된 KCC라든가 KCC 글라스라든가 이건산업이라는 목재 쪽은 괜찮거든요. 네. 이쪽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D&D가 어제 서프라이즈가 발표됐고요. 도시가스 SK 가스도 상당히 실적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오히려 LNG 가스 인상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 치과 쪽. 루트로닉 좋게 발표됐고, 네. 그다음에 IT 장비 쪽에 이오테크닉스, 네. IT 부품 쪽에 심텍, 그다음에 오닉 QNC 정도가 실적 좋게 발표됐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실적 중에서 어떤 종목입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시장 자체가 좀 오늘 같은 경우 앞서 이제 GS처럼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CJ 제일제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지의 그런 개념인데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1분기 실적 일단 좋게 나왔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가이던스가 좋고. 3,900억대인데 4,3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실적이 네네. 좋은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라이신이라는 바이오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신. 이게 이제 어떤 곡물 가격 상승의 수지거든요. 곡물 가격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로서 사료 첨가제로서 바이오 라이신 부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아, 그렇 반대로. 여기다가 예, 이제 예. 전반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가공식품 쪽에 가격 인상 효과 자체가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렇군요. 회사 측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분기 때도 예상 가이던스보다 10%더 좋게 나올 거다. 회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럼 2분기도 확실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 또 대표적으로 음식료 자체는 수혜주 쪽이거든요. 네네. 방어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역사적인 회사의 것도 실적 있고요. 전망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요. 예. 작년도에 회사가 영업이 1조 5천억, 올해 1조 7천억 정도. 작년도 PR이 10배인데 올해 지금 8배 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PR이 8배인데 음식료 쪽은 방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도 PR 기준에서 최소한 12배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네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가야지 다른 그런 것도 음식료 있죠. 쪽 갑니다. 분위기가. 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한 5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제가 이제 음식업종 얘기를 할 때 CJ 제재당하고 그다음 중소형 종목 쪽에 사조 대림을 사조 얘기했지 대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조 대림은 중소형 종목인데 워낙 제가 CJ 제재당이 좋게 나와서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자 성격이기 때문에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앞서 GS처럼 무난하게 또 예사 분기 배당 1,000원 정도 했더라고요. 배당 수는 크지는 않지만은 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네. 약간 소폭 하락해서 보합권 대지는 37만 5천 원 정도에서 오늘 주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목표 주가는 48만 원 정도 48만 원. 손절 가격은 10% 정도 해당되는 최근의 저점인 34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에서 해지의 개념으로서 접근해보자라는 내용이십니다. CJ 제일제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